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관성계와 비관성계에서 운동을 논의할 때 왜 비관성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고 비관성계에서 단진자의 주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비관성계 속에서 어항소구 물이 몇 도나 기울어질 것인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 있죠. 비관성계에서 작용한 외력 F 프라임은 관성계에서 볼 때 작용한 외력 F에다가 관성력을 플러스 시켜준 것과 같다. 이것은 역학 53단계부터 56단계까지 다 했지요. 이 최종 그 결과는 MTT분의 TV 프라임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프라임자가 붙어져 있는 것은 비관성계를 나타낼 적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내 문제로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Q1 첫 번째 문제, 가속도 라지 A로 수직하게 움직이는 승강기 내에서 단진자의 주기 TP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자, 이러한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엘리베이터 천정에 시류 길이 L, 질량 M인 단진자가 매달려져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가속도 A로 움직여. 칠판에 적어진 대문자 A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를 관성계에서 본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읽을 때 제가 그냥 A 이렇게만 읽는다고 할지라도 칠판에 대문자 A로 적어져 있으면 대문자 A로 인식하셔야 되고 소문자 A로 적어져 있으면 소문자 A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가속도 A가 위로 움직일지 또는 아래로 움직일지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가속도 A 벡터에 붙어져 있는 이 숫자 라지 A가 결정을 해주죠. 그렇다면 먼저 비관성계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 비관성계의 원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면은 여기에다 둘 거예요. 그래 놓고 이쪽 아래쪽 방향을 X'으로 둘 것이고 오른쪽 방향을 Y'으로 두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비관성계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비관성계로 문제를 풀 적에는 X', Y' 이렇게 쓰지 않고 곧바로 X, Y로 써준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 프라임자를 쓴 것보다는 안 쓴 것이 더 간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전개를 할 적에는 관성계에서는 프라임자를 안 붙이고 비관성계에서는 프라임자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론을 전개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데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주로 비관성계에서 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성계에서 좌표계를 잡을 적에 X'축, Y'축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그것이 정석이야. 그러나 프라임자를 계속 붙이기가 귀찮기 때문에 비관성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임자를 빼내서 그냥 X, Y 이렇게 두고 문제를 많이 풉니다. 고로 여기서도 제가 비관성계이지만은 X' 대신에 X 이렇게 붙여줄 것이고 Y' 대신에 Y 이렇게 붙여줄 거야. 이런 상태에서 이 승강기가 위 또는 아래로 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강기의 가속도 벡터는 A의 X캡 이렇게 해두면 되겠지요. 이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승강기는 아래로 가속하는 것이 되어지고, 왜? 아래쪽을 플러스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위로 가속하는 경우가 되어지겠지요. 이 지점이 바로 S'계의 좌표계의 원점으로서 이 원점에 관측자 O'이 있지요. 좌표계의 원점에 관측자 O'이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관성계 S와 비관성계 S'에 관하여 제가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이 엘리베이터는 가속도 A 벡터로 위 또는 아래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이 A 벡터는 누가 측정한 것이냐면은 관성계 관측자 O가 측정한 비관성계 관측자 O 프라임의 가속도요. 물론 비관성계 관측자 O 프라임은 이 엘리베이터의 천정에 고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O 프라임과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A 벡터로 같지요.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A를 관성계 좌표계 S로 표현을 한다면은 알파의 Y 캡 이렇게 표현이 되지겠죠. 왜냐하면은 수직하게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관성계 좌표계에서는 수직한 축이 Y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의 Y 캡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가속되어지는 것이고 알파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가속도 A를 S 프라임 좌표계 즉 비관성계 좌표계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적에 라지 A의 X 캡 프라임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표현된 상태에서는 라지 A가 0보다 크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어진 거죠. 왜? X 프라임이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지 A가 0보다 작다면은 위로 가속이 되어지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비관성계 S 프라임의 관측자 O 프라임 입장에서 위치 벡터 R 프라임의 질량 M이 위치해 있죠. 한편 관성계 S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질량 M의 위치가 R 벡터의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한 비관성계 관측자 O 프라임이 관성계 관측자 O 입장에서는 라지 R이라는 위치 벡터에 위치해 있죠. 그러므로 라지 R, 스몰 r 프라임, 스몰 r 이것들의 관계를 벡터 방정식으로 적으면은 스몰 r 벡터는 라지 R 벡터 플러스 스몰 r 벡터 프라임 이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을 시간 t로 두 번 미분해 주면은 스몰 r 벡터는 스몰 a 벡터가 되어지고 라지 r 벡터는 라지 a 벡터가 되어지고 스몰 r 프라임 벡터는 스몰 a 프라임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O 프라임 입장에서는 아래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플러스 그렇게 잡아가지고 X 프라임 축, Y 프라임 축 그렇게 지금 잡아놨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문제는 비관성계에서 푼 것이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성계에서 모든 좌표들을 X 프라임, Y 프라임 전부 다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비관성계에서 문제를 풀 적에 프라임 자를 붙여주기가 매우 귀찮기 때문에 X 프라임을 그냥 X로 적고 Y 프라임을 그냥 Y로 적고 그렇게 해서 질량 M의 물체의 운동을 비관성계 관측자 O 프라임 입장에서 푼다고 했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비관성계는 아래쪽이 플러스 축, 오른쪽이 플러스 축이잖아요. 그런데 관성계에서는 오른쪽이 플러스 X로 잡았고 위쪽을 또 플러스 Y로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든지 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오른쪽이 플러스 X축인데 비관성계에서는 오른쪽을 플러스 Y 프라임 축으로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못 된다 그러신 분들은 역학 53단계부터 다시 강의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S 프라임 관점 즉 비관성계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S 프라임 관점에서 운동 방정식은 F 프라임은 MA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운동 방정식은 MA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관성계에서 바라본 실제 작용하는 외력 F에다가 관성력 마이너스 라지 MA 벡터를 더해준 거죠. 우측 그림 후 두 번째 줄 참조하세요. 이쪽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비관성계에 작용한 전체 외력 F'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질량 M인 물체에 실제 작용하는 외력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고 또 이쪽에서 원점 방향으로 장력 T가 있잖아요. 고로 실제 작용하는 외력은 mg의 x캡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또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죠. 실제 작용하는 외력이란 것은 관성계 S에서 본 외력 F를 실제 작용하는 외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 작용하는 외력 F를 비관성계에서 외력 F'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할 적에는 실제 작용하는 외력 F에다가 관성력 -MA를 더해준 것을 비관성계에서 작용하는 전체적인 외력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실제 작용하는 외력은 여러분들이 관성계에서 볼 적에 질량 M에 작용하는 외력이 장력하고 중력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관성력 -MA 벡터를 더해 준 것이 비관성계에 대한 전체 외력 F'이에요. 이것이 바로 관성계 관측자가 본 질량 M 물체에 작용한 외력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관성력인 -M 라지 A 벡터 이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여기서는 이 비관성계인 엘리베이터가 가속도 라지 A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쓴 노테이션, 즉 표시 방법이 똑같지요. 고로 이쪽 마이너스 그대로 해주고 M 해주고 가속도 A 벡터가 A의 X캡이기 때문에 A의 X캡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관성력이다 그 말이야. 이쪽 마이너스를 포함한 이쪽이 관성력. 그리고 여기서 T 벡터를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 T 벡터를 지금부터 좌표계 표현인 해석적 표현으로 적어주겠다. 자, T 벡터를 T의 T캡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적어준 것은 기하학적 표현으로 적어준 거죠. 이것을 해석적 표현으로 적어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해석적 표현이란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좌표계가 X축, Y축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이러한 단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극좌표로 문제를 풀이해 주는 것이 제일로 간단하고 좋지요. 참고로 단진자 문제를 극좌표로 아직 풀이를 안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쪽에 있는 중적분 8단계를 보고 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이 강의가 쉽고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다시 적은다면은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C의 길이 L인 단진자가 여기에 묶여져 있어. 이럴 적에 X축에서 Y축으로 향하는 이쪽 각도를 제가 세타로 놨지요. 세타로 놨단 말이요. 이러한 직각좌표계를 극좌표로 표현하려고 한다면은 이 각도가 세타이고 원점에서 물체 있는 곳까지 거리가 R이죠. 즉 L 이것이 R이 되어지겠네. 그리고 이쪽 방향이 뭔 방향이야? R 방향이 되어지죠. 세타 방향은 세타가 증가하는 이쪽 방향이 세타 방향이 되어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라고 했던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 여기서 이 질량 M 물체를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 것이 장력 T 벡터이기 때문에 장력 T 벡터라는 것은 크기는 T이고 방향은 -R 방향이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이 질량 M 운동을 극좌표로 표현해주면은 운동이 쉽게 분석이 되어지겠죠. 극좌표 상에서 질량 M인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겠습니까? 즉, 직각좌표계에서는 가속도 A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X의 2다트의 X캡 플러스 Y의 2다트의 Y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직각좌표계에서의 가속도를 극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은 A의 R의 R캡 플러스 A의 세타의 세타캡 이렇게 되어진다고 아까 중적분 8단계에서 봤지요. 여기에 표현을 해놓은 것은 관성계일 때 표현 방법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비관성계죠. 비관성계 A'에서 가속도 표현법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도 R2다트 마이너스 R 세타 다트의 제곱에 R 캡 플러스 R 세타의 2다트 플러스 2R 다트 세타 다트의 세타 캡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여기서도 원래는 이쪽이 비관성계가 본 극좌표이기 때문에 R 대신에 R' 적고 세타 대신에 세타 프라임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좋은데 그렇게 적기가 귀찮기 때문에 프라임 없이 비관성계에서 운동 방정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극좌표에서 위치 R은 길이 L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R 다트도 제로, R2 다트도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식에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R 세타 다트의 제곱에 R 캡 그대로 적어 놓고 이쪽 부분에서도 R 세타의 2 다트 세타 캡 이것만 남게 되어지죠. 이것이 길이가 L인 단진자의 극좌표에서의 가속도 표현이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직각좌표계라면은 x의 2다트의 x캡 플러스 y의 2다트의 y캡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가속도가 거리 r이 일정한 극좌표로 표시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운동방정식을 극좌표 상에서 풀기 위해서는 이 운동방정식의 r방향과 세타방향 성분을 구해가지고 각각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운동방정식을 다시 간단하게 적어주면 이쪽 A' 대신에 이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mgx캡 마이너스 max캡을 한꺼번에 쓰면은 mh 마이너스 ax캡 이렇게 되어지고 t벡터는 이쪽에 마이너스 t의 r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비관성계에 있는 단진자의 운동방정식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극좌표상의 운동방정식에서 R방향 성분과 세타방향 성분을 각각 추려내서 적어줘야 되겠지요. 이 좌변에서 R방향 성분을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mr 세타 다트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mr 세타 다트의 제곱 해놓고 이것은 세타 성분이니까 적게 불고 여기에서 R방향은 M에 G-A 해놓고 X캡 다트 R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X캡 다트 R캡이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M에 G-A 그대로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서 R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T이다. 이것 이코르 G-A 이것을 라지 G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M의 라지 G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일식이라고 놓고 그 다음 이 운동방정식에서 또 세타 방향 성분을 끄집어냅시다. 고로 좌변에서 세타 방향 성분은 mr의 세타의 2다트죠. mr의 세타의 2다트 이코르 우변에서 세타 방향 성분은 여기에다가 세타 캡을 해주면은 x캡 다트 세타 캡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m의 g-a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넣었죠. 그리고 r캡에다가 세타 캡을 다트시키면 제로. 고로 이 식의 우변의 세타 성분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때 만약에 if 이 세타가 매우 작다면은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은 세타가 매우 적을 적에 마이너스 m의 g-a의 세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g-a를 여기서 라지 g로 놨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m 라지 g의 세타 이것을 이 식으로 놓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비관성계에서 이 단진자의 주기지요. 고로 이 수식들에서 r을 l로 두자 그 말이야. L이 뭐요? 단진자 C의 길이지요. R을 L로 두었을 경우에 이 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식이 바로 mr 세타의 2다트는 마이너스 mg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리고 R 대신에 L을 대입해 갖고 세타 2다트만 놔두면은 자 좌변은 세타 2다트 해놓고 우변은 m은 약분 되어져 버렸고 L분의 G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좌변으로 넘겨버리면은 플러스 L분의 G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L분의 G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이 미분방정식은 세타의 2다트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세타는 제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은 세타는 세타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세타 제로와 파이는 적분상수 초기 조건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고로
오메가의 제곱이 L분의 C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루트 L분의 C이죠. 그런데 단진동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 TP는 오메가분의 2파이. 고로 2파이 놔두고 오메가의 역수는 루트 라지 G분의 L 그렇게 되어지죠. 스몰 g 빼기 라지 A를 라지 G로 놨기 때문에 G-A분의 L 그렇게 되어지죠. 주기 TP가 2파이 루트 G-라지 A분의 L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다. 즉 말해서 라지 A가 제로이다. 그때 주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파이 루트 G분의 L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얘가 가속도 A의 X캡으로 움직이고 있을 적에는 그 주기 TP가 2파이 루트 G-라지 A분의 L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고로 if 만약에 이 식에서 A라는 것이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뭔 말일까?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X방향으로 가속된다는 얘기죠. 즉 아랫방향으로 가속된다는 얘기야. 고로 이것은 가속도 A로 하강한 경우를 나타내죠. 이러한 경우 이 주기 TP는 A가 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기 T0보다 더 커. 주기 T0라는 것은 가속도가 제로일 때요. 가속도가 제로일 때 주기 T0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적에는 주기 TP가 더 길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단진자가 진동하고 있는데 승강기가 아래로 가속도에 내려가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어때?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단진자가 중력 가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이 단진자가 이렇게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겠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똑같이 떨어져 뿐게. 그럴 적에는 안 온다 그 말은 한번 갔다 오는데 주기가 무한대란 얘기죠. 고로 이 수식에서 가속도 라지 A가 G가 되어지면은 분모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단진자의 주기 TP가 무한대가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엘리베이터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왜? 아랫방향을 플러스 X로 잡았기 때문에. 고로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할 적에는 단진자의 주기가 더 짧아지겠죠. 지금 살펴본 것은 비관성계의 관측자 입장에서 주기 T를 구해봤잖아요. 이번에는 관성계 S 관측자 O 관점에서 이것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그 주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관성계이기 때문에 MA 벡터는 관성계 관측자가 볼 때 실제 작용하는 힘, 중력과 장력 이렇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문제를 그나마 쉽게 잘 풀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쪽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질량 M이 거리 R이 L로서 일정한 상태에서 단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운동을 구할 수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가속도 A를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이것을 운동방정식에 대입해 가지고 R 방향 성분, 세타 방향 성분에서 쉽게 구해낼 수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관성계 관측자라면은 이 관성계 관측자가 이쪽에가 있겠죠. 이쪽에 이렇게 이 지면에 관측자 O가 있어. 그렇다면은 이 관측자가 볼 적에는 이 질량 M 궤적이 간단화 되어지지가 않죠. 다시 말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중요해요. 이쪽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질량 M이 항상 거리가 L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나마 운동이 쉬워갖고 극좌표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 있는 관측자, 즉 관성계 관측자 O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질량 M 위치 벡터 R 벡터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O가 본 위치 벡터 R이 O'이 본 위치 벡터 R'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지죠. 비관성계 관측자가 볼 적에는 반지름이 L인 원주상에서 얘가 움직이는데 이쪽에 있는 관측자가 볼 적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계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이 좌변을 간단화해서 나타내주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물론 관성계 관측자 O에 대한 이 가속도 A를 공식으로 적으면 극좌표로 쓴다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런 때는 R이 말 그대로 R이에요. R'이 아니고. 그런데 관성계 관측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R이었대. 계속 바뀌잖아요. 얘가 여기 있을 때와 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이쪽에 있을 때하고 R을 보면 어때? 이쪽에 있을 때는 R이 이것인데 이쪽에 있을 때는 R이 이것이 되어져서 원점 O로부터 거리 R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 위치마다. 고로 관성계 관측자 O 입장에서는 R 다트도 제로가 아니고 R 투 다트도 제로가 아니므로 운동 방정식이 더 이상 갖다놔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관성계 관측자 입장에서 이것의 운동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질량 M 운동의 복잡성 정도가 비관성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식을 풀려면은 미지 벡터 가지고 몇 개 있어. 가속도 A를 모르고 또 장력 T도 모르잖아요. 근데 벡터식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별짓을 다해서 풀어도 비관성계에서 푼 것보다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계에서 이 수식을 극좌표에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각좌표계로 푼다고 했을 적에 XY 성분으로 이 수식을 다시 써주면 MA의 X는 mg 플러스 tx 또 y성분은 ma의 y는 이쪽은 y성분이 없기 때문에 없고 이것은 뭐야 t의 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수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의 x, a의 y, t의 x, ty 그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쪽을 x축 이쪽을 또 y축이라고 했을 적에 관성계에서 결론은 비관성계에서 푸는 것보다 관성계에서 푸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비관성계에서 푸는 걸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왜 관성계에 놔두고 비관성계를 쓰는가? 비관성계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간단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속도 A로 수평한 직선 코스를 움직이는 버스 천정에 부착된 단진자의 흔들림 주기 TP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때 버스 바닥에 놓인 어항 속 물 표면은 수평면에 대하여 몇 도나 기울어질까? 즉 이 버스 밑에다가 어항을 놔뒀어. 이 버스가 멈춰져 있다면은 어항의 물 표면이 이렇게 수평하게 점선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도 A로 가속되어진다면은 이 어항 속의 물 표면이 뒤쪽이 높아진 상태로 경사지게 되어지겠죠. 이때 이 경사된 이 물 표면이 수평면에 대하여 이 각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여쭤봤어. 또 여쭤봤던 것이 얘가 가속도 A로 가고 있을 적에 이 단진자가 주기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만약에 버스가 가속되지 않는다면은 단진자가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속이 되어진다면은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가속이 되어지면 어때?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계속 단진동하게 되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울어진 상태로 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진동한다 그 말이야. 그때 이 단진동 운동 후 이 축 있죠. 한가운데 이 축. 이것이 과연 이 수직선에 대하여 얼마나 기울어졌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이 단진동 운동 후 대칭 축 있잖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어항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 물이 평평해지잖아요. 그 평평해진다는 것을 지구 중력 가속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력 가속도 방향에 수직하게 물 표면이 위치한다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러한 지구가 있다. 이쪽에서의 중력 가속도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에서 중력 가속도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이쪽에서 중력 가속도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전부 다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죠. 이 중력 가속도 방향이. 그러면은 어항에다 물을 담아 놓는다고 했을 적에 그 어항 속의 물은 어떻게 분포하게 되어지냐면은 만약에 이쪽 지점에다가 어항을 이렇게 놓고 물을 부었다.
그러면은 물 표면은 여기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항을 놓고 물을 부었다. 그러면 어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 표면은 이렇게 위치해요. 만약에 이쪽에가 어항이 있으면은 물 표면은 또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중력 가속도 방향에 수직하게 물 표면이 위치한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약간 사고폭을 넓혀서 이걸 한번 봐봅시다. 이쪽 어항에 있는 물이 차가 이쪽으로 가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이 뒤로 쏠리잖아요. 뒤로 쏠릴 적에 그 쏠린 물 표면이 이쪽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지금 그것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습니까? 일단은 얘의 가속도가 제로라면은 중력 가속도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 표면이 중력 가속도 방향에 수직한 이면이 물 표면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 중력 가속도뿐만 아니라 어항 자체가 가속도 라지 A로 앞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관성력도 받고 있지요. 이 어항 속 물에는 중력뿐만 아니라 관성력도 작용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중력과 관성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중력은 중력 mg와 관성력 마이너스 ma의 합백타가 되어집니다. 매우 중요하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력과 관성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비관성계 안에 있는 물체는, 예를 들어 이 버스 안에서는 차가 가속도 A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관성계죠. 그럼과 동시에 이 차속에서는 중력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관성계 속에 있는 이 물은 중력도 받고 동시에 관성력도 받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물 표면이 어떻게 위치하게 되어지냐면은 중력과 관성력을 합한 겉보기 중력, 다시 말해서 중력 mg와 관성력 마이너스 ma를 합쳐놓은 겉보기 중력 방향에 수직하게 무릎 표면이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비관성계 관측자 O' 입장에서 어항 속의 물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차가 이렇게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인 관성력이 좌측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 때문에 물체에 나타날 수 있는 가속도만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이지요. 지구 중력 가속도 G에다가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 마이너스 A벡터를 합한, 즉 2벡터와 2벡터를 합한 2벡터 있죠. 이 G' 벡터가 물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중력 가속도가 되어집니다. 즉 겉보기 중력 가속도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다시 말해서 겉보기 중력 가속도 방향을 알아야만 그 방향에 수직하게 되어진 것이 어항 속 물 표면의 분포라고 했죠. 기울어진 물 표면의 각도를 구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좌표계를 잡기를 아래쪽을 플러스 x로 잡고 오른쪽을 플러스 y로 잡겠습니다. 물론 스몰 x, 스몰 y야. 이럴 적에 차가 가속도 a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 a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a 벡터를 a의 y캡 이렇게 나왔어. 왜? 이쪽을 y축으로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a가 0보다 크다면은 차가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되는 것이고 0보다 적다면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속되는 것이겠지요. 지금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어항 속의 물에 작용하는 겉보기 중력 가속도 방향이죠. 그걸 알아야만 어항 속의 물 표면이 기울어진 각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은 여기 보세요. 단진자가 움직인다고 했을 적에 단진자가 움직이는 이 범위의 한가운데를 절단하는 축, 즉 이 대칭축, 이 대칭축의 방향이 겉보기 중력가속도 G의 방향과 평행하죠. 왜 그러는가? 비관성계의 가속도 라지 A가 일정하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중력과 일정한 관성력이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관성계 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중력, 즉 겉보기 중력이 일정해지기 때문이죠. 실례로 지면에 대하여 수직하게 가속도 라지 A로 움직이는 승강기 속에서 그림처럼 단진자가 주기운동을 하고 있을 때 궤적의 대충축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뭔 방향이었어? 겉보기 중력 가속도 G' 방향이 되어지죠. 즉 단진자가 왔다 갔다 할 적에 한가운데의 그 축은 바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겉보기 중력 가속도 방향이요. 만약에 관성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 겉보기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잘 아는 중력 가속도 G로서 지구 중심을 향하고 비관성계가 즉 여기서 말하면 승강기가 가속도 라지 A로 특정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의 실제적인 겉보기 중력 가속도는 G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A 벡터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단진자에 있어서 이 대칭 축을 구하기 위해서는 겉보기 중력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되어진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자, A 벡터를 우리가 A에 Y 캡 이렇게 뒀기 때문에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는 마이너스 A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A 벡터는 마이너스 A에 Y 캡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리고 좌표를 잡기를 아래를 X축 오른쪽을 플러스 Y축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아래를 X축 오른쪽을 Y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 벡터를 해석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러한 벡터에다가 G를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는 이러한 벡터에다가 A 이렇게 적어주면 되어지죠.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가 바로 이 벡터로서 겉보기 중력 가속도 벡터 G'이 되어지겠죠. 고로 G' 벡터는 이 벡터가 뭐예요? A의 마이너스 Y 캡 그렇게 되어지죠. 플러스 이 벡터는 G의 X 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G' 벡터의 크기는 루트 G제곱 플러스 A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것의 크기는 루트 G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각도 있잖아요. 이 기울어진 각도를 그리스 문자 파이로 두게 된다면은 탄젠트 파이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는 밑변 벡터의 크기는 G의 X캡의 크기 그리고 이 높이 이것은 뭐야? A의 마이너스 Y캡의 크기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G의 X캡의 크기는 절대치 G가 되어지고 이것은 절대치 A가 되어지는데 G라는 것은 9.8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치 소용없죠. 그리고 위의 것은 A 그대로 놔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파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냈다 그 말이야.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파이는 그대로 이 파이가 되어지겠죠.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쪽으로 온 이쪽 파이가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A가 0보다 적다 그러면 파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쪽으로 온 이것이 파이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왜 그런가 봅시다. 자, 라지 A 벡터를 해석적으로 표현을 했을 적에 라지 A는 스몰 a의 n캡 이렇게 나타내졌다고 합시다. 여기서 n캡이란 것은 직각좌표계의 x캡, y캡, z캡 또는 극좌표에서 r캡, 세타캡 이것들을 조합으로 나타내지는 단위 벡터죠. 이렇게 A라는 벡터를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줬을 적에 이것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이쪽 방향을 n캡 방향이라고 해 놓으면은 그때의 n캡 방향의 성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기로 해석적 표현을 약속을 했었죠. 즉 이 표시는 A의 n캡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이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거든요. 즉 말해서 이쪽 성분을 마이너스 A로 해놓고 N방향의 반대 방향인 이쪽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n 방향으로 해 놓으면은 이것을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면은 성분 마이너스 a 적고 그 다음에 방향 마이너스 n 캡을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a의 n 캡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준 그림하고 이렇게 그려준 그림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 a의 n 캡, 여기도 a의 n 캡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림은 이러한 그림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버스 가속도에 해당되는 라지 a라는 것이 0보다 클 적에 이 표시는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은 요 표시와 같다 이거요. 요 표시는 이거요. 이 표시란 것은 이것이고, 즉 말해서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향하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는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는 좌측을 향하게 되어지죠. 물론 우측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적에 이럴 적에 200타와 200타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겉보기 중력 가속도 G 프라임 벡터가 되어지죠. 이때의 이 각도 파이가 바로 단진자의 대칭 축이 지면의 수직한 축에 대하여 벌어진 각도지요. 한편 지금 이 그림에서 A 벡터를 나타내는 것은 우측 그림에서 A 벡터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겉보기 중력 가속도를 구하면은 이것과 이것을 합친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고로 A가 0보다 클 적에는 파이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A가 0보다 작을 적에는 파이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 좌측으로 기울어진 대충축은 A가 0보다 적을 때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대충축과 같다 그 말이야. 겉보기 중력 가속도 G 프라임 벡터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라고 했을 적에 파이가 이렇게 구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것이 G 프라임이요. 고로 G 프라임 벡터는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럴 적에 이 G 프라임 벡터에 대하여 수직한 것이 비관성계 속에서의 물 표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각도 파이를 구했기 때문에 수평면에 대하여 물 표면이 기울어진 이 각도는 역시 파이가 되어지죠. 중학교 1학년 각도 문제죠. 고로 수평면에 대하여 물 표면은 각도 파이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또한 이 각도 파이라는 것은 단진자가 왔다리 갔다리 진동을 할 적에 한가운데를 지나는 대칭축이 지평면에 대하여 수직인 선과 이루는 각도이다. 이제 주기를 구하기 위하여 비관성계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성계 S' 관점에서 운동방정식을 적으면은 MA'은 이 질량에 작용하는 것은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또 이쪽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하죠. 고로 중력 mg의 x캡 플러스 장력 T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관성력을 더해줘야죠. 관성력은 뭐야? 마이너스 MA 벡터죠. 고로 마이너스 적어주고 M 해놓고 A 벡터인데 A 벡터가 A의 Y캡으로 적기로 했기 때문에 A의 Y캡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비관성계 S'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우리가 좌표축을 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좌표축을 새로 잡느냐? 아까 설명했듯이 이 버스가 가속도 A 벡터로 우측으로 가속할 경우에 이 단진자는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진동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단진자의 운동은 이 대칭축을 각도의 원점으로 삼는 것이 제일로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좌표계 라지 XY 좌표계를 잡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스몰 X축, 스몰 Y축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아 가지고 겉보기 가속도를 이렇게 구해냈지요. 그래 가지고 겉보기 가속도 크기는 루트 G의 제곱 더하기 라지 A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고 유도를 했지요. 이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쪽을 스몰 X축, 이쪽을 스몰 Y축으로 잡았을 적에 겉보기 가속도 G' 벡터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때 겉보기 가속도 G' 벡터가 이 수직축과 이루는 각을 스몰 파이로 잡았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라지 X축과 라지 Y축을 잡겠는데 라지 X축은 이 대칭축으로 잡을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축을 라지 X축으로 잡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Y축은 이 라지 X축으로부터 90도를 이루는 이 각을 라지 Y축으로 잡을 거야. 스몰 X축, 스몰 Y축은 이렇게 되어지죠. 다시 여기서 스몰 파이라는 것은 이 스몰 X축으로부터 파이만큼 이룬 이 각도가 스몰 파이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질량 m인 물체는 라지 X축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이럴 적에 질량 m인 물체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위치를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즉 이 빨간색으로 그려놨단 말이야. 이것이 질량 m이고 이것이 실의 길이가 되어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실이 라지 X축과 이루는 이 각도를 라지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라지 세타라는 것은 동글뱅이 속에다가 라지 H자를 집어넣어 놓은 것을 라지 세타라고 해. 라지 세타가 라지 X축으로부터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질량 m이 있는 그 위치까지의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지 r이란 것은 실의 길이 l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라지 X축, 라지 Y축에 대하여 극좌표를 잡는다면은 라지 r과 라지 세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요. 지금부터 이것을 라지 X축과 라지 Y축에 대하여 풀어가 보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라지 X축과 라지 Y축에 대한 극좌표인 라지 r과 라지 세타에 대하여 이것을 다시 풀어가 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장력 T 벡터 있죠. 즉 이 빨간 줄에 있어서 장력 T는 질량 M의 위치에서 이쪽 원점을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력 T라는 것은 크기는 라지 T이고 방향은 라지 R 캡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라지 파이라는 각도를 정의를 하겠어요. 라지 파이라는 이 각도는 수직축 X축으로부터 질량 M의 위치가 있는 이 선, 여기까지의 각도를 라지 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라지 파이라는 것은 이 커다란 각 스몰 파이에서 이 각도 라지 세타를 빼주면 되어지죠. 즉 말해서 라지 파이라는 것은 커다란 각 스몰 파이에서 이 작은 각 라지 세타를 빼주면 되지겠다. 이때 이 스몰 X축의 X캡하고 이것을 극좌표에서의 라지 R 캡하고 서로 닷듯시키면은 코사인 라지 파이가 되어지겠죠. 왜 그래? 자, 스몰 X축은 이것이고 이 극좌표에서 라지 R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각도가 라지 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캡 다트 라지 R 캡은 코사인 라지 파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스몰 X캡하고 라지 세타 캡하고 다트 해봅시다. 이 그림을 여기에다가 잠깐 그렸어요. 자, 라지 R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러면은 라지 세타 방향은 라지 R 방향에 대하여 90도를 이루는 이쪽 방향이 라지 세타 방향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 수직한 스몰 X 캡 다트 라지 세타, 즉 라지 세타 이 사이의 각도는 이 전체 빨간 선들 사이의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90도 마이너스 라지 파이 해주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캡 다트 라지 세타 캡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라지 파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사인 라지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축이 스몰 y축인데 스몰 y캡 다트 라지 r캡을 봐볼까요? 자, 이쪽이 스몰 y축인데 라지 r캡은 이쪽 방향이죠. 고로 스몰 y캡 다트 라지 r캡은 코사인 이 각도가 되어지죠. 이 각도는 이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90도 플러스 라지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이것은 코사인 90도 플러스 라지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라지 파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y 캡 다트 세타 캡은 이 방향이죠. 그 사이 각은 이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이쪽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라지 파이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라지 파이가 되어지죠. 고로 스몰 y캡 다트 라지 세타 캡은 코사인 라지 파이가 되겠다. 이것을 알고서 이 운동방정식을 풀이함에 있어서 이 좌변 A'을 극좌표로 나타내 준 것이 좋지요. 왜 그래? 이 원점을 중심으로 질량 M이 거리가 L인 상태로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고로 이 A'을 극좌표인 라지 R, 라지 세타로 나타내 주겠다. 그러면 A'이라는 것은 아까 극좌표 공식 했지요. 그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라지 R의 2다트 마이너스 라지 R의 라지 세타 다트의 제곱에 라지 R 캡 플러스 라지 R의 라지 세타의 2다트 플러스 이 라지 R 다트 라지 세타 다트의 세타 캡 그렇게 되지죠. 여기에서 이것의 길이는 L로서 일정하죠. 즉 라지 R이 L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 2다트 사라지고 그리고 R 다트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것만 남지요. 이것은 아까 여기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난 다음에 R 방향과 세타 방향을 구해내야 되겠지요. 다만 여기서는 이 R이 대문자 R 방향이 되어지고 이 세타가 대문자 세타가 되어지겠죠. 고로 이 R이 대문자 R 방향이 되어지고 이 세타가 대문자 세타가 되어지겠다. 이 좌변에서 R 캡 방향을 보면은 A 프라임 벡터가 이것이기 때문에 R 캡 방향은 마이너스 라지 R의 라지 세타 다트의 제곱 이건 남고 앞에 질량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이쪽에서 라지 R 캡 그 성분을 뽑아내야 되겠지요. 고로 스몰 x 캡 다트 라지 R 캡 이것은 코사인 라지 파이이기 때문에 mg는 그대로 적어주고 코사인 라지 파이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t 벡터는 t의 마이너스 R 캡이기 때문에 R 방향을 뽑아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t만 이렇게 남게 되어지겠다. 마이너스 m 라지 A y 캡 여기에서 R 성분은 y 캡 다트 라지 R 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y 캡 다트 라지 R 캡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a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파이는 플러스 ma 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 운동 방정식에서 라지 세타 방향을 뽑아내겠다. 고로 좌변의 가속도에서 라지 세타 방향은 R 라지 세타의 2다트이기 때문에 R 라지 세타의 2다트 적어놓고 질량 M 그대로 곱해줬다. 여기에서 라지 세타 방향을 뽑아내면은 mg 해놓고 스몰 x캡 다트 라지 세타 캡이죠. 스몰 x캡 다트 라지 세타 캡은 사인 라지 파이이기 때문에 mg 해놓고 사인 라지 파이 그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타 성분이 없죠. 즉 라지 r 캡 다트 세타 캡은 제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ma는 적어주고 그 다음 y 캡 다트 라지 세타 캡 즉 y 캡 다트 라지 세타 캡은 코사인 라지 파이이기 때문에 코사인 라지 파이 그대로 적어줬죠. 그러면은 여기서 라지 파이라는 것은 스몰 파이 마이너스 라지 세타죠.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스몰 파이란 것은 겉보기 중력 가속도 방향이에요. 즉 스몰 파이란 것은 이 수직축과 겉보기 중력 가속도가 하는 각도요. 고로 여기서 라지 파이 대신에 스몰 파이 마이너스 라지 세타 그것을 넣어줬고, 여기서도 라지 파이 대신에 스몰 파이 마이너스 라지 세타 집어넣어줬죠. 이것은 상하감수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MA 적어주고, 이것도 상하감수 합차 공식에 의하여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근사를 하겠다. 단진자 문제를 풀 적에는 단진자의 대칭축으로부터 각도가 매우 작다. 그것을 강조를 하죠. 즉 말해서 이 단진자가 라지 X축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적에 이 각도 라지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적에 라지 세타 이것이 매우 작다 그 가정을 하면은 코사인 매우 작은 각도는 1이지요. 그 다음에 사인 매우 작은 각도는 그 매우 작은 각도만 되어지죠. 여기도 코사인 라지 세타는 1로 근사하고 사인 라지 세타는 라지 세타로 근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 근사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MR 라지 세타의 투다트는 이렇게 되어졌죠. 이 식 양변을 M으로 나누면은 여기 M, 여기 M, 여기 M이 서로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라지 세타가 포함된 항과 라지 세타가 포함되지 않는 항으로 이것을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최종적인 미분 방정식은 라지 R의 라지 세타의 투다트 플러스 이것의 라지 세타 마이너스 이것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것은 제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지 G로 났을 적에 루트 스몰 G의 제곱 더하기 라지 A의 제곱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여기에서 탄젠트 파이가 G분의 절대치 라지 A 그렇게 구해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라지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즉 말해서 이 차가 오른쪽으로 가속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탄젠트 파이가 G분의 A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는 G분의 A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을 직각삼각형으로 다시 그리면은 탄젠트 파이가 G분의 A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파이라고 했을 때에 밑변분의 높이 G분의 A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빗변은 루트 G제곱 더하기 A제곱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G 코사인 파이 플러스 A 사인 파이 봐볼까요? 자, G 코사인 파이 플러스 A 사인 파이를 봅시다. 그러면 G는 그대로 놔두고 코사인 파이가 빗변분의 밑변, 사인 파이는 빗변분의 라지 A이기 때문에 A 사인 파이는 루트 G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은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사인 파이 넣고 코사인 파이 넣으면 제로가 되어집니다. 이 그림 참조하세요. 양변을 라지 R로 나누면은 좌변은 라지 세타의 투다트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을 라지 G로 놨기 때문에 라지 R로 나누면은 라지 R분의 라지 G 하고 이 라지 세타 적어줬습니다. 뒤에 것은 제로이기 때문에 없고 이코르 제로. 이때 라지 R분의 라지 G를 오메가의 제곱으로 놓게 되어진다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인 라지 세타는 라지 세타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라지 세타 제로와 파이 제로는 초기 조건에 의하여 결정될 상수들이죠. 여기서 오메가가 이것이기 때문에 주기 TP는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 TP를 구하면 2파이 해놓고 이것을 오메가로 정리해서 넣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왜? 라지 G 값이 루트 스몰 G의 제곱 더하기 라지 A 제곱이기 때문에. 고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식에서 라지 R이란 것은, 즉 라지 R이란 것은 C의 길이 스몰 L이죠. 고로 라지 R 대신에 스몰 L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태에서도 주기 TP를 구해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직으로 엘리베이터가 가속된 경우, 그리고 수평으로 가속된 경우에 대하여 주기 TP를 구해내 봤죠.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식으로 푼다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식으로 구한다면은 단진자의 주기 T0는 가속도가 없다고 했을 적에 2파이 루트 스몰 G분의 L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중력가속도 G가 겉보기 중력가속도 G'으로 바뀌죠. 즉 G'의 크기로 바뀐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중력가속도 G'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G-A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가속도 G 대신에 G-A를 대입한 것이 가속도 라지 A로 움직일 때의 주기가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가속될 경우에도 겉보기 중력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루트 스몰 G의 제곱 더하기 라지 A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가속도 라지 A가 0일 적의 주기 TP는 2파이 루트 스몰 G분의 L인데, 가속된 경우에는 스몰 G가 겉보기 가속도 G'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고로 2파이 루트 G'분의 L인데 G'이 루트 스몰 G의 제곱 더하기 라지 A의 제곱 그렇게 된다겠죠. 고로 고등학교 식으로 푼다면은 눈 감고도 몇 초 만에 풀어내볼 것을 대학교 식으로 해서 일일이 제가 식으로 풀어냈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방법이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고등학교 방법은 특별한 경우밖에 적용을 못해.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방법은 쪽을 못 씁니다. 대학교 방법으로 풀어야 돼.